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유튜브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3년 2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풀이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좌석에 착석을 하면 시험장에서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하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되고 신분증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볼펜 하나, 이 세 가지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수월합니다. 확인, 확인. 이게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진 시점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점입니다. 과목이 섞여진 시험을 봐요. 엑셀 시험 보신 분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지. 문제지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시켜줍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ITQ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요. 자, 배포받은 문제지에 보면 고정적으로 시험자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공통입니다. 동일하게 답안 파일을 반드시 어디에 저장하라?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이 조건에 맞춰서 반드시 저장하셔야 돼요. 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새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서 실행시키고요. 새 통합 문서에서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절차 간소화시켜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키, F12번 기능키.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 큰 키 F12번 누르세요. 위에 상단에 있는 거. 다른 저장되어 생자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안에 들어가서 수험번호를 파일명을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이에요. 이걸 수험번호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성함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클릭. 저장이 됐으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과목별로 상이한데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라는 조건과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럽이 1,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은 나중에 차트 시트로 할 테니까 지금 얘는 안 해도 돼요. 우선 1, 2, 3작업으로 3개 시트 사입하도록 할 텐데 현재 시트가 1개이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이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릅니다. 2번 클릭 해서 시트 개수가 이렇게 3개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이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시트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이 Shift 키를 눌러주고 Shift를 누르고 시트 3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3개의 시트가 선택되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연럽이 조절 A열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할 메뉴에서 연럽이를 선택을 해서 연럽이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연럽이 기본값 8.38을 1로 수정합니다. 1 엔터 또는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A 연럽이가 선택된 시트 1, 시트 2, 시트 3 모두 다 1로 조정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작업 표서식 작성이 각 필산의 첫 번째 조건에서 데이터의 서식의 글꼴을 꼭 기본 글꼴, 맑은 글 고딕인데 그걸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해요. 맑은 고딕을 문제에서 굴림으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현 상태에서요 모든 셀 선택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 그리고 글꼴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굴림으로 직접 입력해서 수정하는 게 빨라요. 엔터키 눌러줍니다. 엔터. 굴림으로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클릭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 요구 조건으로서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따닥 제1작업 엔터. 시트 2 더블 클릭 따닥 제2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이렇게 시트 이름까지 수정했고요.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제 1작업 시트에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작업 표소의 작성 파트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데이터 입력의 범위는 고정이에요. 이렇게 B4에서부터 J16 영역에 데이터 입력하게끔 왼쪽 상단에 제목 상자, 오른 상단에 결제란 이렇게 고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B4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열 단위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지 하단에 설명란에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문제지 정보 컴퓨터 자격증 카페 회원가입 안 하시고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하세요. 종이로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자,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 페이퍼, 종이 문제지로 주어집니다. B4에서부터요. B4에서부터 J의 16까지, 14까지, J14.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은 B4셀부터 할 텐데 B4를 선택하지 마세요. B4를 선택하면 블록이 해제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정 한 상태에서 내용 그냥 입력하면 B4에 입력되어져요. B4에 입력할 내용 문제 코드입니다. 코드 엔터.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AS 숫자 값은 넘버라키 눌러 숫자 키패드로 213 엔터키 숫자 키패드 엔터키 이용하시면 빨라요. AE 131 엔터, AS 122 엔터, AT 213 엔터, AE 231 엔터, AE 311 엔터, AS 223 엔터, AT 132 엔터. 내용 여기 다 입력합니다. 섬, 여행, 경비,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고 엔터키. 5월 이후 출발하는 내용 그대로 다 입력합니다. 네, 남아있는 부분. 네, 여행 상품 수까지 하는 한 칸 띄우고 여행 상품 한 칸 띄우고 수. 그리고 엔터키. 그러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되어져요. 여행지 울릉도 엔터, 방콕 파타야 엔터, 제주도 엔터, 부산 명소 탐방 엔터, 북인도 엔터, 필리핀 세부 엔터, 독도 엔터, 남도 맞기행 엔터 엔터 엔터. D4셀 분류 엔터. 열너비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비 조절, 열 자동 너비 조절 하시면 되고, 섬 여행, 해외 여행 한번 입력했던 거 위에 열 단위는 자동 완성되니까 첫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키. 기차 여행 엔터, 해 자동 완성되니까 엔터, 해 엔터, 섬 엔터, 기 자동 완성됐으니까 엔터 엔터 엔터. 다음 E4셀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4셀은 여행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행 기간 그대로 입력합니다. 3박 4일 엔터, 4박 6일 엔터, 3박 4일 엔터, 1박 2일 엔터, 5박 6일 엔터, 4박 5일 2박 3일 1박 2일 엔터. 갈록그림 3자 입력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표시 기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출발일 날짜 데이트 하잖아요. 숫자 키패드 넘버라키 누르진 상태에서 숫자 키로 이용하는 게 빨라요. 2023 하이펀 03 하이펀도 왼쪽 상단에 있잖아요. 숫자 키패드 23 엔터키,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 엔터키 이용하시면 되고, 2023 하이펀 04 하이펀 20 엔터, 2023 하이펀 03 하이펀 15 엔터, 2023 하이펀 05 하이펀 12 엔터, 2023 하이펀 03 하이펀 18 엔터. 자, 2023 하이펀 06 하이펀 01 엔터, 2023 하이펀 04 하이펀 10 엔터, 2023 하이펀 03 하이펀 19 엔터 엔터 엔터. 출발 인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발 인원은 숫자값 30 엔터, 20 엔터, 25 엔터, 30 엔터,
20 엔터, 25 엔터, 30 엔터, 25 엔터. 최대 여행 경비 갈로 단위 콜론 1을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네. 울릉도가 아니라 여행지 엔터. 여행 경비, 네, 두 줄 입력하는 거. 여행 경비 나오는데 Alt키 왼손으로 누르고요. Alt키를 누르고 엔터키 누르세요. 자, 스페이스 한자키 왼쪽에 있는 Alt키, 오른쪽에 있는 Alt키는 스페이스 오른쪽에 있는 건 동작 안 해요. 그래서 한자키 왼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키, 줄바뀜 됐습니다.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자, 295,500 쉼표 빼고 숫자값만 295 000 엔터.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줄게요. 639000 459 000 324 000 1799 900 엔터. 799 000 엔터. 239 000 엔터. 355 000 엔터. 엔터. 울릉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H14셀 데이터 유효성으로 꼭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적립금 갈로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출발 인원은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두 줄 입력되어 있다, 그죠? 네, 두 줄 입력이 꼭 두 개 셀 나와요. 출발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라고 그랬죠? Alt키 누르고 엔터키. 시간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입력은 끝났어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 끝났고요. 전체 데이터 입력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금 줄일까요? 자, B4부터 J14까지 내용 입력했고 바로 편집 넘어가도록 할 텐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라고 해서 총 7개 동그라미 있어요. 그 7개 동그라미만 충족시켰을 때 출력 결과차하고 똑같이 되느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임의적으로 조건 편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편집사항 6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조건 외 편집이라고 지칭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건 외 편집사항, 네, 테두리 설정, 그리고 셀 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여기 숫자 데이터 여기, 네, 날짜 데이터는 빼고요. 날짜는 빼고 요렇게 숫자 데이터의 표시 형식 조정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거든요.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됐고, 그 다음 행높이와 열높이 조정 요렇게 6가지입니다. 우선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설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테두리 설정, 홈 탭에 글꼴 바로 위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세요. 이 공식화 하셔도 돼요. 네, 문제 안 보고 하셔도 돼요. 꼭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요렇게.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기 전에 문제 조건 첫 번째 정렬에 대한 조건으로서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블록 해제할게요. 현 상태에서 맞춤해서 수평 가운데 맞춤 요겁니다. 가운데 맞춤 클릭, 그리고 블록 해제하세요. 아무데나 클릭. 범위 선택한 거 해제했고요. 자, 라인 자체가 여기 라인과 그리고 요 라인이 꼭 굵게 나와요. 문제 출력 형태가 꼭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B5부터 J12까지 J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테두리 설정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셀 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문제 이제 안 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4군데 이렇게 4군데 셀 병화 가운데 맞춤 처리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B13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 떨어져 있는 나머지 3군데 같이 선택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서 도와줘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F14 G13에 I13 영역 이렇게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 F14 G13에서 I13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병합 가운데 맞춤은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찾았죠?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4군데가 한꺼번에 각각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꼭 F14 X 대각 사전 처리 반드시 요구를 해요.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시킨 다음에 테두리 탭으로 가서 테두리 탭으로 가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X를 만들어주면 돼요. 요 두 개 클릭하세요. 네, 우상향 자상향 클릭 X 모양 만들었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형 조정으로서 이 케이스는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시고요. 출력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 출발 인원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여행 경비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 값이 1000단 이상인 경우에 쉼표 적용되어 있는데 G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이 쉼표 눌러버리세요. 쉼표를 이렇게 딱 누르면 네, 요렇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고 1000단 이상은 쉼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행 1, 2, 3행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하세요. 행 높이 선택. 행 높이 대화 상자의 입력값을 추천 25 무난합니다. 그래서 25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높이 25 확인 클릭.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값은 네, 25를 몇 개 적용했어요? 1, 2, 3행 3개 빼주면 22 무난합니다. 행 높이 그래서 22 확인. 네. 자, 그 다음에 열너비 조정은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열너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경계선 있잖아요. 그 입력된 내용물의 좌우의 여백 공간, 네, 좌우의 여백 공간을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코드, 네, 코드 좌우의 여백이 요거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과 열 경계선 약간 끌어주면 돼요. 여행지는 됐고 분류 약간만, 여행기간 조금 더 넓게, 출발일 됐고 출발 인원 약간만 넓게, 여행 경비 됐고 적립금 약간만 넓게, 출발 시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네, 문제지하고 봐서 같게 맞춰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외 편집적인 부분이 끝났습니다. 조건 외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조건 편집으로서 총 7개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저희가 미리 당겨서 다 해줬고, 숫자 회계 오른쪽 열 안 했네요. 숫자 회계 오른쪽 열. 네, 요 숫자 회계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이렇게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이 부분을 보면 맞춤에서 보면 가운데 정렬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정렬로 바꿔줘요. 숫자 회계 오른쪽 정렬 요 부분만. 네, 나중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함수 부분에 대한 결과값이 숫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오른쪽 정렬 안 해줘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목에 대해서 요구 조건. 네, 제목 도형. 자, 사다리꼴이 삽입되어 있고, 평행사변형이 삽입되어 있고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평행사변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중간단에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B1 왼쪽 상단 약간 이격되어 있고 G의 3셀의 너비값 중간단 정도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살펴보면 그림자에 대한 조건이 꼭 지워져요.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 옵셋 오른쪽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도형 삽입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에 옵셋 오른쪽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적용하면 되겠고. 자, 내용 입력합니다. AI 직접 입력합니다. 여기다 내려가 그냥 타이핑 치면 도형 안에 글자가 입력돼요. AI 여행상품 현황이라고 입력했고,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그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안 바뀌어요. 이 조건이 5가지 조건. 네, 안 바뀌어요. 요구 조건이. 글꼴의 자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네, 굴림 탭키 누르면 크기로 바로 이동되거든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가밑줄 빨강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검정으로. 그리고 굵게
글꼴 서체 바로 밑에 가 진하게 눌러주고 채우기 노랑 안 바뀌어요. 채우기 펼치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입니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도형 안에서 내용물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두 개 눌러가지고 네 최종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구 조건 세 번째 보면 고정이에요. 네, 요구사항 자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결제란을 삽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ESL에 아무데나 결제란 삽입해도 되는데 결제란 삽입하고 나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게 하고 원본은 치워 이렇게 고정 요구 조건입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결제란의 모양을 저희는 어디다가 할 거냐면 추천은 저는 이작업 시트 비어있는 시트 추천드리고요. 이작업 시트 C2부터 요대로 확인, 네, 확인, 오른쪽 방향키, 담당, 오른쪽 방향키, 팀장, 오른쪽 방향키, 부장이라고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입력한 내용을 블록 범위 지정하시고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테두리 설정 먼저 할게요. 네, 모든 테두리 합니다. 글꼴 테두리 펼치 버튼에 모든 테두리, 수평 영렬 가운데 맞춤 할게요.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확인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이 병합되어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방향이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쉬운 방법, 왼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한 칸. 가나 대각선 화살표 있어요. 가나 대각선 화살표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세로 쓰기를 선택합니다. 세로 쓰기 선택하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값 조절하는데 공식화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너비는 확인, 네, 4, DEF 7.5, 첫행 17.5, 그리고 사인 또는 도장 찍는 부분 40,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이 크기 꼭 이 크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연습하시면 빨라요. 속도가. C열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4 엔터. DEF 머리글입니다. DEF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7.5, 2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횡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횡높이 40. 그리고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복사는 자, 홈 탭의 클립보드의 가위 밑에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모양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확인. 그리고 일작으로 와요. H1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또는 컨트롤 V 눌러도 되고 끝라인 맞춰요. JK 요 부분에 맞추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 보니까 GH에 요 라인이 와야 되니까 요 조절점 요거를 넓혀요. 넓히면 이렇게 넓어져요. 네, 요렇게 하시고 원본 지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작업에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어요. 네, 원본 지워라. 꼭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 네 번째까지 하나 둘 셋 세 번째까지 끝났고 네 번째 채우기 색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 I14 주황으로 채워라. 네,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1작으로 가서 B4에서부터 J4 영역과 그리고 떨어져 있는 색 가치 선택은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G14와 I14 채우기 색은 홈 탭의 글꼴의 채우기 펼치 버튼에 꼭 주황만 요구해요. 그래서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끝났어요. 네, 쉽죠? 다음 다섯 번째 데이터 유효성 H14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H14셀에 원래 내용 입력하는 거 있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꼭 데이터 유효성 설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H14셀 선택하고 풀이 절차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실행되어지면 설정 탭의 제한 대상 모든 값을 펼치 버튼 눌러서 목록으로 바꾸세요. 목록으로 선택을 바꾸세요. 그리고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수 요구하는 범위가 있어요. C5에서부터 C12 영역 마우스로 블록 잡습니다. 원본 입력란 클릭 마우스로 C5에서부터 C의 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참조 영역 주소 입력되어지니까 확인만 하시고 확인 클릭. 요렇게 펼침 버튼 생겼어요. 눌러서 첫 번째 목록 울릉도 선택해서 보이게 하시면 돼요. 문제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자, 그러면 다섯 번째도 끝났고, 네, 전체 7개 중에 다음 여섯 번째 셀 서식 G5에서부터 G12 영역 셀 서식 이용해 숫자대 명 표시시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G5에서부터 G의 12 영역 블록 지정했고,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발효화 메뉴에서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값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식 목록에 G/ 표준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해요. 0으로 해볼게요. 0 선택하시고 입력란 0 뒤에 상따옴표 명 요렇게.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G/ 표준을 해도 되고 0으로 해도 결과치는 같아요. 같은데 우선 0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로 해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클릭. 요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 영역, 네, 문제 주고하는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 블록 지정, 그리고 여행 정보를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 여기 H5 돼 있는 부분을 이 이름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H5를 클릭, 여행 경비 엔터. 이름 제대로 정의되어 있는지는 이 펼침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정의된 이름 목록이 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회와 조건 편집까지 끝난 부분이고,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뒷단에 문제지를 보면 이거 하얗습니다. 네, 결제란을 살펴보게 되면 결제란 부분이 뒷배경이 하얗거든요. 그리고 이 선이 안 보여요. 네, 셀 눈금선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을 해제합니다. 해제하면 요렇게 하얗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작업의 표서식 작성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몇 점 만점에 1작업은 240점입니다. 전체 몇 점인데, 네, 500점입니다. 500점 중에 거의 과반 정도, 네,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파트죠. 이 중에서 100점 완성했고요. 남아있는 140점 부분은 함수 문제. 함수 문제가 한 문제당 20점 차지합니다. 이게 6문제예요. 그래서 120점.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이, 네, 20점 차지합니다. 자, 이 부분 공략하겠습니다. 풀이 진행할게요. 자, 문제지를 보고요. 네, 1번과 2번은 우선 전체 함수 요구사항 한번 볼게요. 네, 1번이 choose left 문제, right 조합으로 나왔고, 2번이 if weekday, 3번이 diaverage, 4번이 count if, 5번이 large, 6번이 vlookup 나왔어요. 6번은 고정이에요. 반드시 vlookup만 물어져요. 5번도 large, small, max, min 중에 하나가 나와요. 점수 주는 파트고, 상대적으로 이제 1번하고 2번을 약간 어려워하세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셀에 함수식 작성하고 이 함수식을 여기 12행까지 채우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지는 문제들도 좀 정해져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출제되는 것만 주로 나와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1번이 choose하고 write, 네, choose와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라. 2번은 if하고 weekday 조합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전체 함수 문제 6문제에서 한 문제당 두 개의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작성해서 풀어라는 건 2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함수 문제는 주어지는 함수식이 주어져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라고 주어지는데 총 8개가 주어져요. 8개. 그 중에서 2문제만 2개 함수 복합으로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케이스는 1번하고 2번이 그렇습니다. I5를 선택하시고요. 자, choose하고 write 사용해 이렇게 돼 있는데, 여행 경비, 적립금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여행 경비에다가 적립률로 곱해서 구해라고 되어 있어요. 단 적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았을 때 그게 1이면 1%, 2면 0.5%, 3이면 0으로 지정하여 계산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적립금은 여행 경비가 왼쪽에 있잖아요. 요 여행 경비에 곱하기
그 정립률인데 그 정립률을 이 choose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 네, 곱해지는 값을 달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i의 5셀 선택한 다음에 equal 입력하시고요. 네. 여행경부에 곱하기 정립률이에요. 여행경부는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여행경부 입력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엑셀은 수식이 계산된 문서 작성에 사용되어지고 수식 입력은 기본적으로 셀 주소를 참조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이렇게 했고 곱하기는 별표예요. 곱하기 별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choose와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 choose부터 먼저 cho 이렇게 하게 되면 추차 함수가 choose밖에 안 떠요. 이 choose를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립니다. fx 클릭해서 저는 함수 마법사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한데요. 그럼 직접 하셔도 돼요. 함수가 익숙하신 경우에는 직접 하시면 돼요. 함수 처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 풀이법입니다.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index 언더바 nun 부분에서 정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았을 때 그게 1이야 2야 이렇게 따지니까 여기에 write 함수 right 함수 갈로 열기 right 갈로 열기까지 입력해주면 수식 입력줄에 보면 빨간 갈로 그룹을 볼게요. 예, 함수인데 네. write를 클릭하면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right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어요. 자,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right 함수는 텍스트 문자를 끝 문자부터 지정할 수만큼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야. 텍스트에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를 지정해줘. 같은 행에 있는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쓰니까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 선택하고 write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낼 건데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글자 뽑아낼 거면 오른쪽에서 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1 예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AS213이라는 문자열의 오른쪽 한 글자를 뽑았다. 네, 오른쪽에 한 글자 뽑았을 때 결과가 3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write 끝났고 choose를 클릭하세요. 다시 choose 함수를 클릭하면 choose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었습니다. choose 함수는 첫 번째 함수 인수가 숫자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인수는 그 숫자가 1일 때 실행할 실행값, 그 다음은 2일 때 실행할 실행값 이렇게 지정합니다. 문제에서 조건 주어져 있잖아요.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로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 이렇게 얘는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상따옴표를 묶으면 문자가 돼버리니까 상따옴 묶지 않고 그냥 1%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2이면 0.5% 0.5% 3이면 0으로 해 0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계산되어진 값 요 점을요 밑으로 쭉 걸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12행까지 채워요. 12행까지 채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표시 형식 자체가 표시 형식에 대한 그 조건이 없는데 0을 곱하면 0으로 표시되어지게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요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그 부분은 요 채우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서 이렇게 서식 없이 채워 이렇게 하니까 바뀌었어요. 뭐 소지점이 있던 부분이 다 없어졌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이폰이고 이건 또 0이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표시 형식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해당 요렇게 범위 잡아가지고요. 하이폰 뭐 0 섞여 있어가지고 홈 탭에 여기 표시 형식 있어요. 표시 형식에 회계되어 있는데 얘를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이걸 일반으로 하면 이렇게 0 이렇게 되죠. 일반으로 바꾸니까 0 숫자가 0이 0으로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일반 또는 숫자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로 하셔도 되고. 네. 자,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된 숫자니까 숫자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해서 하고 숫자인 경우에는 수평 정렬 오른쪽으로 맞추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요? 오른쪽으로 맞춰주셔도 되고 이 함수 문제는 이 조건에 있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 정렬 기준을 안 맞춰준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두셔도 돼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출력 형태 저기 부분에 대한 조건은 없어서 아까 그 표시되어진 그 하이퍼 상태로 그대로 둬도 또 틀렸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함수 문제니까.
함수식만 제대로 맞게 구하면은 정답을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그 0 곱해 이렇게 되니까 0으로 이제 표시되게끔 네,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를 표시 형식을 숫자를 이렇게 바꿔준 거 했어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출발 시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로 구해 if하고 위크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있네요. 이거 약간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풉니다. 제2의 OCL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꼴 입력하시고요. 판정은 if예요. if 갈로 열기 하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if 함수 인수 대하성자 실행되면 조건식 부분에서 먼저 출발 일자가 주어져 있는데 그 출발 일자가 평일이야 주말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 함수가 weekday예요. 그래서 weekday 갈로 열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weekday를 클릭을 해서 함수 인수 도움말 참조해보면 weekday는 날짜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 함수인데 숫자 값으로 반환해 1에서부터 7까지야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시리얼 언더바 넘버 부분에다가 같은 행에 있는 출발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의 기본값은 뭐냐면 기본값은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 유형은 1이고요.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 유형은 2로 지정합니다. 지금 구분을 평일과 주말 쉽게 계산하고자 할 때는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목요일이 4, 금요일이 5로 계산되고 토요일이 6, 7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요일에 반환되어진 숫자값이 5 이하에 해당돼. 그러면은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 이게 수월할 것 같아요, 계산하기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기 도움말로 안내드린 것처럼 요일이 구해지는 숫자값이 월요일이 1로 구해지는 유형은 2예요. 그래서 여기는 2로 하시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2로 하면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목요일이 4, 금요일이 5로 계산되어져서 구해집니다. 2네요. 2면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니까 이 날짜는 2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했고 if를 클릭한 다음에 if에서 판정을 할 텐데 문제에서요 구해진 요일이 평일이야 주말이야 인데 평일은 월화수목금에 해당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위크데이 리턴 타입이 2로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1로 구해져요. 1, 2, 3, 4, 5가 평일이에요. 그러면 5이야 짝거나 같다 5 비교현상을 사용해서 그 경우에는 평일에는 출발일을 오전 8시로 해. 평일인 경우입니다. 오전, 이때는 상따옴표 묶음으로 문자를 묶어줘야 돼요.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함수식 if하고 weekday 조합. 요거 약간 어려워하셨을 것 같긴 해요. 자, 확인 클릭. 자동차 면들 밑으로 쭉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서식이 이렇게 중간이 굵게 되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추천입니다. 이렇게 안해도 감점되지는 않긴 합니다. 추천입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계산작업 3번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용어 DAverage 단일 함수예요. 네. 2에 13을 선택하고 equal DAVER DAVE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equal DAverage 더블 클릭 따닥.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키겠습니다. fx 클릭.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에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고정화시켜버리세요. B4에서부터 H12 영역. 이 작업 반드시 1작업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풀어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하셔도 되고 B4에서부터 H12 그냥 못 박아버리세요. 자, 그 다음 필드는 계산 필드입니다. 평균을 구할 계산 필드는 섬여행은 조건이고요. 여행의 종류가 섬여행, 해외여행, 기차여행 세 종류인데 그 중에서 섬여행인 평균 구할 대상은 여행경비인데 필드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여행경비가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섬여행 분류 바로 밑에 섬여행이 있어요. 입력 데이터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거 선택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딱 입력해 줘요.
그래서 분류, 섬여행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뒤에 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3번이나 4번 문제 중에 하나를 꼭 나와요. 자, 확인 됐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를 구하는데 5월도 포함을 하여 구하고 결과값 뒤에는 개를 붙여라 count if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 이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위 함수는 이렇게 쉬워요. 2의 14를 선택하고 equal count if COU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뜨는데 이 중에서 count if를 더블 클릭. 자,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말 얻으면 조건 범위 지정해줘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은 뭐예요?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출발 1 해당 이 범위 8개 데이터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 이 조건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이고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는 5월 이후니까 5월도 포함 비교연산자 이상 비교연산자 사용하면 되는데 비교연산자를 반드시 상따옴을 묶어야 돼요. 이렇게 상따옴표 크거나 같다 5월도 포함해 5월 이후 출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발 일자를 2023년 5월 1일 이후로 잡으면 되겠네요. 2023-05-01 상따옴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구해졌어요. 3이 구해졌는데 출발 일자가 5월 이후인 거는 여행 상품이 3개인데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결과값 뒤에 꼭 개자를 붙여라 and 연결 연산자 사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식 입력주 제일 끝에다가 클릭 and 상따옴표 개 상따옴이 닫기 이렇게 완료하시면 돼요.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 결과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4번 또 약간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쉬워요. 최대 여행 경비 구하라. 정의된 이름이 여행 경비 이용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라. 제2 13세를 선택하시고 equal LAR 이렇게 하면 라지 하나만 추천으로 떨어요. LAR 입력했을 때 라지 더블 클릭 배열 심표 K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된 이름이 여행 경비 이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행 경비라고 저희가 마지막 조건에서 이름 정의를 했어요. H5에서부터 H12까지를. 그래서 이 범위 영역에 입력되어진 값 중에 최대 여행 경비니까 제일 큰 거 1 갈로 닫기 이게 완성이에요.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을 얻지 않고 그냥 풀었습니다. 이걸 라지 갈로 H5에서부터 H12 영역인데 그게 이름 정의가 해외 여행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여행 경비 이용하라 돼 있으니까 범위 영역 심표 1 갈로 닫기 엔터. 제일 큰 값 179만 9,900원. 마지막 6번은 vlookup 함수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j14셀 선택하고 equal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는 딱 하나밖에 안 떠요. vlookup 떴죠? 더블 클릭. 자,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을 얻도록 할 텐데 문제 h14셀을 선택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 여행지에 대해서 로그업 언더바 밸류는 h14셀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리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은 H14에 입력된 값이 현재 울릉도입니다. 울릉도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울릉도 C에 5셀이 붙어 있어요. C5부터 시작을 하고요. 끝셀은 H12로 못 박으세요. H12. 그래서 이 케이스는 C5에서부터 H12를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고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지금 뽑아내고자 하는 것은 H14셀을 선택한 여행지에 대해서 뭘 뽑아오라? 출발 인원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출발 인원이 몇 번째 요래 있냐고요. 첫 번째가 여행지, 두 번째가 분류, 세 번째가 여행기간, 네 번째가 출발일, 다섯 번째가 출발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순번은 5. 마지막으로 조회 방식은 0으로 그냥 고정화시키세요. 0.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0. 정확히 일치만 나와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정확히 일치만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됐고요. 확인 됐습니다. 다른 거 선택하면 다른 게 바뀌지만 첫 번째 거 울릉도 꼴로 유지를 시켜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 풀이 완료했어요. 120점입니다. 총점 6문제 20점씩. 그리고 함수는 부분 점수를 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요구 조건 놓치시면 안 돼요. AND 연결 연산을 사용해 카운트 if는 제대로 풀었는데 뒤에 거 조건을 충족 안 지켰어요. 네, 부분 점수 주나요? 안 줘요. 0점으로 채점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수 문제는 꼼꼼하게 잘 따지셔야 돼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여행 경비 60만 이상이면 행전체 다음 서식 적용해. 자, 이 부분은 데이터 범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데이터는 B5에서부터요. B5부터 B4 아니에요. B5부터 행전체니까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조건범위 영역으로 블록 잡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주의사항 12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를 조건부 서식 범위로 잡으시고, 그 다음 상단의 데이터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수식 사용하라 라고 고정화 되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 선택하시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유형 목록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설계 결정, 수식 입력란 클릭 이꼴 입력하세요. 수식은 이꼴. 간단해요. 조건은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 영역의 첫 번째 데이터 울릉도 여행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행 경비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마우스로 꾹 찍으니까 $H $5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 $H $5는 절대 참조예요. 이 H5셀만 따져요. 밑에 H6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요. 그래서 $H5가 되게끔 합니다. $H5로 수정해 줍니다. 그 다음 문제 조건은 60만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비교 연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답니다. 네, 비교 연산자 6가지 이게 이상이고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이고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6가지 비교 연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네, 크거나 같다 왼쪽이 기준 값이 입력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크거나 같다 얼마예요? 60만. 쉼표 빼고 숫자값만 6하고 동그라미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수식 작성 끝났고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글꼴 파랑에 굵게 돼 있어요. 서식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고요.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 색상은 표준색. 테마색에서는 흰색과 검정밖에 안 나와요. 다른 색깔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색 끝에 세 번째 파랑 선택,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요렇게. 그래서 여행경비가 60만 이상 여행상품 3개네요 네, 파랑 굵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네, 1작업 풀이가 끝났어요. 1작업 풀이 끝났고 다음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2작업은 필터 및 서식 문제 이용으로 고급 필터와 표 서식, 네, 조건으로 나왔어요. 자, 2022년부터 홀수월, 짝수월로 나눠서 지금 문제 유형이 2작업과 3작업 문제 유형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홀수월과 짝수월 번갈아가면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2월달 짝수잖아요. 짝수에서는 지금 2작업 문제가 고급 필터와 표 서식 출제가 됐습니다. 고급 필터 표 서식. 3월달 시험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홀수 문제 유형인 목표가 찾기와 고급 필터. 이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중복입니다.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3작업. 3작업은 고급 필터 중복이고 표서식과 목표가 찾기 중에 어떤 게 어려웠냐? 목표가 찾기가 어려워요. 표서식이 쉬워요. 그럼 3작업은 어려운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작업 2작업이 목표 찾기가 나오면 3작업은 쉬운 부분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월달 문제 유형도 익히시지만 1월달 또는 11월달 작년 거를 보시고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이 규칙이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거든요. 자, 풀이해드립니다.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중복입니다. 네, 1작업 시대 B4에서부터 H10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B2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1작업의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도 되고, 이 작업 시트로 가서요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또는 컨트롤 V키 눌러도 되고, 열너비 저발 잘 보이지 않는 열 C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F열, FG 경계선 더블 클릭, H열, HI 경계선 더블 클릭. 내용 잘 보이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문제 조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원 분야가 기차 여행이거나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인 자료에 필드 제한이 있네요. 네. 이 조건 안 바뀌어요. 조건 범위는 B4부터 시작하게끔 복사하시는 B18세부터 나타나도록 해. 그리고 문제 유형 필드가 2개, 지원 분야 그리고 여행 경비. 요 2개를 먼저 복사해서 조건 범위 시작 셀인 B14셀에 붙여넣기 하세요. 지원 분야와 여행 경비. 자, 지원 분야와 여행 경비. 지원 분야가 아니고, 네. 지원 분야 코드 여행지 여행 경비 기차 여행. 이거 지원 분야가 아니고 제가 이거 문제지를 잘못했네요. 네, 분류가입니다. 문제지 복원을 제가 잘못했네요. 분류가 여행 경비. 네, 분류가 여행 경비. 분류를 복사합니다. 분류가 기차 여행. 네, 분류가 기차 여행. 그리고 분류 복사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문제지를 카페에 올릴 때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분류와 여행 경비 2개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B14셀에 붙여넣기 하라. 네, B의 14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류에 대한 기준은 바로 밑에다가 기차 여행 바로 적으세요. 기차 여행이라고 바로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여행 경비에 대한 60만 이상에 대한 조건은 이 연결고리를 따져야 돼요. 연결고리가 이게 지원 분야가 아니고 분류입니다. 연결고리에 이거나 또는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으로 되어 있으면 같은 행에 나가게 되면 엔드 조건이에요. 네,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한 칸 밑에 60만 이상 여기 단에다가 크거나 같다. 여기에 크거나 같다 6 동그라미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조건 범위에 대한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필드 제한이 있어요. 필드 제한이 있으니까 필드 제한 여행지 여행기간 출발의 여행경비, 여행지 여행기간 출발일 여행경비 4개 복사하세요. 여행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여행기간 출발일 여행경비 복사하세요. 복사. 자, 그 다음에 B18셀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B의 18셀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고급 필터 구할 준비 끝났어요. 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할 텐데, 위에 표 영역 안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을 클릭. 고급 필터 대화상자 실행되면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바꾸시고요.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부터 C16까지, 이 케이스는 B14에서부터 C16까지 블록 잡으시고, 복사 위치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네, B18에서부터 E18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 누르면 끝. 너비 좁아서 잘 안 보인다. BC 경계선 더블 클릭, DE 경계선 더블 클릭, EF 경계선 더블 클릭. 요렇게. 또는 조건이라서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인 여행 상품은 5개 구해졌어요. 5개. 자, 다음으로 표서식 넘어가겠습니다. 표서식 고급 필터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을 설정하고, 이 순서 중요합니다.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은 이 범위에요. B18에서부터 E23까지 영역이에요. 블록 지정했고요. 채우기 없음은 홈 탭에 글꼴에 깡통 채우기 펼치 버튼에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사료에 홈 탭의 스타일에 표서식 눌러서 목록 중에 보통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이름이 표 스타일 보통사예요. 클릭. 머리글 적용할까요? 확인. 끝.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쉬워요. 표서식이. 머리글 줄무늬행 적용 조건 있는데요. 네, 자동 충족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되어지니까 이게 끝이에요. 자, 이 작업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80점 배점입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은
2작업이 어려우면 3작업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은 또 출제되는 문제 유형 자체는 또 고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는 3월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피벗 테이블보다는 부분합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 작성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1작업 시트로 가서, 자, 피벗 테이블 적용할 대상 범위는 좀 전에 제가 블록 범위 해제해버렸는데 B4에서부터 H12 영역입니다. B4부터 H12 영역 블록정 한 상태에서 위쪽 단의 삽입 탭의 표그룹입니다. 데이터 탭 아니에요. 삽입 탭의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을 바꾸고요.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 그리고 B2셀 클릭. 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식화하세요. 3작업 시트에 B2셀 확인 클릭. 그러면 이 B2셀부터 피벗 테이블 보고 들어갈 위치 잡히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떴는데, 자, 전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문제의 조건은 4개 조건입니다. 4개 조건이고 출력 형태가 제시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B2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작업 시트 B2셀 선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출발일 및 분류별 여행지의 개수와 여행 상품의 평균을 구하라. 네, 처리할 텐데, 필드 영역을 배치를 해야 돼요. 배치해야 되는데 요게 행이에요. 행렬이라고 일반적으로 읽잖아요. 행렬.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구하는 함수 적용하는 게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프리징 할게요. 필드 영역 배치에 조건에 맞게 출발일은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에 출발일 찾아서 여기 행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분류를 열에다 끌어 놓습니다. 이렇게 배치했고, 그 다음에 여행지의 개수, 여행지를 시그마 값에다 끌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의 평균, 이 적용 함수 고정이에요. 개수 평균 이렇게 고정입니다. 여행 경비 찾아요. 여행 경비, 네, 마지막에 있네요. 자, 요거를 끌어가지고 요 개수 여행지 밑에다가 놓아야 돼요. 이 위아래 순서 따집니다. 개수 여행지 밑에다가 요렇게 넣으면 적용 함수가 여행지는 개수 조건에 맞아요. 근데 여행 경비는 기본 적용 함수는 합계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합계 여행 경비를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이렇게 값필드 설정 대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먼저 순서 함수부터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선택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름, 사용자 이름 입력란 이름을 확인을 하는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평균 콜론 여행 경비 뒤에 갈록구름이 단위원을 표시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보이니까 이걸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프리 절차는 꼭 이렇습니다.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입력했고 확인 클릭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됐습니다. 제일 복잡하게 풀이해야 될 절차인데 끝냈고, 다음 두 번째 출발일을 그룹화하라.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출발일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앞에 똑같은데 플러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3월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그룹 선택해보면 그룹화 대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현재 2개가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1을 하고 월이. 근데 저희는 월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1을 체크 해제하세요. 이렇게 1을 체크 해제 하시고 월만 선택되게끔 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앞에 있는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쉽게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 이렇게 됐어요. 분류는 해외여행, 섬여행, 기차여행 돼 있어요. 저희는 기차여행, 섬여행, 해외여행이니까 열 레이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내림사순으로 바꾸세요. 기억순으로. 그러면 해외여행, 섬여행, 기차여행으로 바뀌었어요. 열 레이블을 내림사순 정렬했고, 다음 레이블 인셀병을 가운데 마침과 별표 2개 표시하라. 피벗 테이블 표 영역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밑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 있는 여기 레이아웃 섹션에 레이블에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추고 체크하세요. 체크. 자, 그 다음에 빈 셀은 별표 2개 표시하라. 섹션
서식 섹션에서 빈셀 표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Shift 8번 누르면 별표 이렇게 입력되는데 2개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행에 정확히 지워라 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은 여기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정확히 표시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돼요. 요거 조건이 꼭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확인. 그 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 맞기.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정해야 될 사항, 우선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값 수정합니다. 행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출발일로 돼 있어요. 그냥 수정하시면, 입력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수정이 돼요. 출발일. 그 다음 열 레이블 이름값 분류입니다. 열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분류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C5에서부터 H의 8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 H9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고,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별표가 해당 이 열 너비 대비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고요. 숫자값, 정수값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어요. 자,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C5에서부터 H9까지 범위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수평 가운데 맞춤 누르고,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눌러주면 끝. 그래서 홈 탭에 가운데 맞춤과 심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배점입니다. 다음 4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100점 배점이고요. 이 조건 10개 조건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서식에서 요 이름 정도만 바뀌고 해당 표식의 모양 정도만 바뀌고 나머지 조건은 불변입니다.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1작업 시트 내용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출력 형태를 보고요. 가로 항목과 범례로 갑니다. 가로 항목과 범례를 보고요. 해당 이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출해야 됩니다. 자, 1작업으로 갑니다. 1작업에서 총 8개 데이터인데 2개 빠져요. 6개 데이터로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막대 그래프 6개잖아요. 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울릉도 어디 있어요? 울릉도 여행지네. 울릉도 방콕 파타야 바로 밑에 있고, 제주도 바로 밑에 있고, 북인도 부산 명소 탐방 건너뛰고 북인도, 필리핀 세부, 독도 이렇게 됐고, 남도 막기 쉽게 나왔네요. 세 가지 차트 작성 사용할 때 오류 방지하는 규칙, 정보각에서 추천드리는 규칙입니다. 표 작성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표모를 만들기 포함시켜라. 선택 범위에. 그리고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꾸러미 개수를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에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이 세 가지 규칙 맞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지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머리꼴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꾸러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1범위가 첫 번째 꾸러미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단위로 가지 말고 행 단위로 가라. 행 단위 가려면 범례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예요. 출발 인원, 여행 경비. 요렇게 두 번째 꾸러미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 부선 명소 건너뛰고 북인도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요렇게 네 번째 꾸러미. 쉽게 나왔어요. 꾸러미 개수가 4개밖에 안 나오면 쉽게 나온 거예요. 자, 파악한 이 범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4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범위 지정. 그 다음에 연속 범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범위를 같이 선택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출발 인원, 여행 경비, 그리고 부산 명소 탐방 건너뛰고 북인도부터 독도까지, 북인도부터 독도의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 요렇게 4개 꾸러미 선택했어요. 4개 꾸러미. 이 순서 중요합니다. 요렇게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요렇게. 자, 차트는 꼭 차트 시트로 차트를 추가시키게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데이터 선택이 제대로 됐다면 이 상태에서 F11번 기능키를 딱 누르게 되면 1작업 시트 앞에 차트라고 하는 시트가 추가돼요. 해당 이 시트의 이름을 더블클릭,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제4작업으로 수정하시고, 조건에 보면은 꼭 시트 이름은 1, 2, 3, 4작업 순으로 되게끔 해 라는 조건이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서 옮깁니다. 4작업 시트를 끌어서 3작업 시트 뒤로 이렇게 옮기면
됐고요. 네. 그러면 조건 1, 2, 3 충족이 됐고 조건 네 번째부터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 위치 새 시트 이동과 제4작업 시스템을 받고까지 충족이 됐어요.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로서 레이아웃 사용과 스타일 일로 하라. 안 바뀌어요. 요구 조건이. 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선택하시고 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부분에서 빠른 레이아웃 종류 11개 중에 세 번째 거만 물어요. 그래서 꼭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스타일도 첫 번째 것만 물어요.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요렇게 빠른 레이아웃 3 차트 스타일 1 고정이에요. 네 번째 조건 끝났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 선택된 상태입니다. 글꼴 수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꼴 네 고정이에요. 요구 조건이 홈 탭이 글꼴 그룹에서 글꼴에서 채는 굴림으로 꼭 요구를 합니다. 크기 11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굴림의 11. 채용 요구가 질감 파랑 박엽지는 차트 영역 옆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떠요.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따다. 그러면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이라고 이렇게 떠요.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에서 질감 채우기니까 깡통에 채우기 펼치고 종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리고 질감의 종류는 밑에 여기 질감이라고 있어요. 펼치 버튼 눌렀을 때 목록 중에서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이 두 개 중에 주로 나와요. 파랑 박엽지 클릭. 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 반드시 요구됩니다. X축과 Y축에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바뀌어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하시고 색깔 종류 흰색 심표 배경 1은 자, 테마색의 첫 번째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테마색 첫 번째 이름이 흰색 따로 배경 1 따로가 아니라 테마색 첫 번째 흰색이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이름값이. 여섯 번째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합니다. 네, 차트 제목 상자 입력 문구 섬 여행 및 해외 상품 여행 상품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섬 여행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여섯 번째 조건 글꼴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요. 서체 굴림을 하세요. 돼 있어요. 굵게 적용하라. 바로 밑에 있는 거 같이 나기. 크기 20으로 하라. 네, 20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아까 저희가 그림 영역 흰색 채워졌기 때문에 자동 적용됐어요. 테두리 적용하라. 네,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친 다음에 실선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추천입니다. 검정으로 할게요.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으로 할게요.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정기 검정은 매월 둘째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문제지는 다음 일인 월요일 날 한 2시경에 KP 자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가요. 문제지와 모범 답안까지. 그 모범 답안 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실선의 검정. 다음 일곱 번째. 자, 여행 경비의 계열 차트 종류 바꿔 표시를 꺾어 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의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콤보 부분에서요. 네. 여행 경비의 차트 계열 종류를 바꿔라. 여행 경비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게 표시기능 꺾어 전형이에요. 꼭 표시기능 꺾어 전형을 물어요. 표시기능 꺾어 전형 보조축 체크하세요. 체크했습니다. 네, 됐고 확인 누르세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계열 중에 계열 출력 형태 3제에서 표식은 꺾어 전형에 대한 요 점이 표식이에요. 그래서 꺾어 전형을 선택하세요. 꺾어 전형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깡통 누른 다음에 요 선 옆에 표식이라고 보입니다. 이 표식을 누르시고 표식 옵션을 펼쳐요. 그리고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고 형식 모양 종류를 문제 조건에 맞게끔 마름모 그리고 크기 꼭 10 요구합니다. 10 엔터 요렇게 수정하시면 됐고 레이블 값 표시해 라고 하는 조건은 출력 형태 봐야 돼요. 레이블 값 표시는 한 개 꼭 네. 자, 꺾어 전형 이게 이름이 북인도의 여행 경비
179만 9,900원이 요 하나만 표시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북인도의 꺾어 전용 포인트점을 선택하면 다른 것도 같이 선택이 되어져요. 점이.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누르세요. 이걸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 차트 종류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 부분에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선택하세요. 오른쪽. 됐습니다. 조건 충족됐고 7번 요구 조건 서식까지 서식의 계열까지 끝났고 눈금선 선 스타일 파악은 반드시 고돼요. 이 눈금선은 세로값축 주눈금선 요 수평선 얘를 이야기하는데 선택하고 주눈금선 서식 작업창에 깡통 누른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선을 실선으로 그리고 파선은 밑으로 내린 다음에 대시 종류의 종류 누르고 파선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축 출력 형태 3조의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로값 축 최소값 0명 단위 5명 최대값 35명 수정사항 없어요. 네. 대신 요거 축선 실선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 세로값 축의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축서식 작업창에 깡통에서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네, 됐고 울릉도도 마찬가지 가로 항목도 이게 실선 검은색으로 울릉도 선택하고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비교해 볼게요. 네, 마찬가지 보조 세로값축의 값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세 개 다 세로값축, 가로 항목축, 보조 세로값축 모두 다 선을 실선으로. 자, 그 다음에 최소값 0 하이펀 돼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하고요. 주단위 50만 20만이니까 수정 필요합니다. 최대값도 마찬가지인데 최대값 수정 안 해도 되네요. 자, 깡통 여기 그래프 누르세요. 그래프 누르시고 표시 형식부터 조정할까요? 표시 형식이 여기서는 이제 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하이펀이니까 표시 형식 펼치고 회계 범주 회계인데 숫자로 바꾸세요. 숫자 그러면 0 네, 됐고 표시 형식 끝났고 다시 축 옵션 펼쳐요. 이 축 옵션 펼친 다음에 주단위 바꾸세요. 주단위 20만점 0인데 50만으로 5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엔터키 누르게 되면은 네 20만 단위에서 50만 단위로 수정이 됐습니다. 0, 50만, 100만, 150만, 200만. 네, 완성됐고요.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봤을 때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값이 저희는 좁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하나 선택하세요. 막대 그래프를 하나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의 값이 219인데 80 추천드립니다. 80 수정하세요. 80 이렇게 하게 되면 네, 7번째 서식 그리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계열의 간격 너비까지 조정 완료했어요. 자,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째 범례에 대한 조건으로 꼭 범례명 변경의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범례명 출력 형태는 한 줄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행 경비가 두 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례 선택 마우스 오렌지부터 데이터 선택에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이름 수정 대상인 여행 경비 단위원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그리고 이 이름을 옆에 있는 이름을 참조해서 그대로 입력하세요. 수정합니다. 계열 이름 참조로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합니다. 여행 경비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됐고 마지막 네, 9번째 조건은 도형사에 봐라 이렇게 있어요. 네, 설명선 모서리 둥근 사항 설명선 여기 최대 여행 경비 출력 형태 같이 입력해 돼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형의 종류는 모서리 둥근 사항 설명선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저기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서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제목 가늠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기 있다는 정도로 그리고 너비값 해외 이거 제가 입력 잘못했네.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다행히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다행이네요. 네. 자, 여행으로 수정해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하고 제목을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네, 섬 여행 및 해외 여행이네요. 해외 여행. 네, 해외 여행 상품 현황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안에다가 최대하고 엔터키, 여행 경비. 자, 테두리 선택하고요. 차트 영역에 삽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글꼴, 차트 영역의 글꼴 굴림의 11이었어요. 그래서 굴림의 11로 수정합니다. 굴림하고 엔터키 누르면 안 보이던 게 이렇게 글꼴 수정하면 보여요. 굴림의 11을 하면 최대 여행 경비 이렇게 됐죠. 나머지 알아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꼴 색깔 검정으로 하고 체육이 색깔 흰 색깔, 체육이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렇게.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빨강인데 저희 주황인데요. 네, 문제지 흑백입니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관련해서는 그냥 두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2023년 2월달에 진행되어진 ITQ 엑셀 1교시 문제 A형 풀이 해드렸습니다.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